서울의 비 오는 거리에서 루나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다. 이 결혼만 하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어? 내가 희생 좀 해. 28살 루나의 어깨는 이미 무거운 짐으로 짓눌려 있었다. 강남의 작은 원룸에서 루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퇴직 후 건강이 나빠졌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며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 동생은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었다. 집안의 유일한 희망은 루나였다. 그래서 부모님은 몇 달 전부터 그녀에게 한 남자를 소개했다. 민준. 32살의 건설 회사 후계자. 잘생기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돈이 많았다. 루나는 처음 만남에서 민준에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회사 동료인 루리. 검은 긴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를 가진 루리는 루나가 입사한 지 반년 만에 가까워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한 동료였다. 점심을 함께 먹고 퇴근 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점점 깊어졌다. 루리는 루나의 손을 잡을 때마다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루나는 루리와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다. 비가 그친 후 습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루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요즘 표정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루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해. 상대는 돈 많은 남자야. 루리의 손이 순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루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팠다.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쁘고 부드러운 인상.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숨겨온 진짜 자신이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였을까?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여자아이를 몰래 좋아했던 순간부터. 대학 때도 연애를 피하며 혼자 지냈다. 가난 때문에 부모님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그녀를 이성애자로 위장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루리는 루나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밤 내 집으로 와. 이야기하고 싶어.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루리는 루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도 너처럼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루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입술을 맞대었다. 그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말에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는 루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가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대. 내가 승낙한 거지? 루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다. 우리 집 상황 알지? 동생 등록금도 밀렸어. 내가 결혼하면 모든 게 해결돼. 루나는 고개를 숙인 채로 생각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날 밤 루나는 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루리는 조용히 말했다. 도망치자. 같이 살자. 루나는 웃으면서 울었다. 그건 너무 이기적인 선택이야.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루리는 대답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게 정말 가족을 위한 걸까? 루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난은 그녀를 이성애자로 만들었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웠다. 그러나 그 자유를 대가로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 컸다. 민준과의 첫 공식 데이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졌다. 루나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나갔다. 어머니가 골라준 옷이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따랐다. 너 정말 예쁘다. 루나는 고맙다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루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루리는 그 시간에 회사 근처 카페에서 루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트가 끝난 후 루나는 바로 루리에게 갔다. 루리의 작은 원룸은 책과 식물로 가득 차 있었다. 루나는 문을 닫자마자 루리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오늘도 연기했어. 루리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연기하지 마. 내가 힘들어하는 게 제일 힘들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루리는 자신의 과거를 더 자세히 말했다. 고향에서 부모님이 알면 집에서 쫓아낼 거라고 했어.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았지? 루나는 루리의 손을 잡고 물었다. 너는 후회하지 않아? 루리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가족을 위해 나를 죽인 사람들에게나 하는 거야? 루나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도 가족을 위해 자신을 죽이고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루나는 민준의 전화를 받았다.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자고 했다. 루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식사 자리에서 민준의 부모님은 루나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다. 착하고 예의 바르다고 칭찬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민준이가 루나 씨를 정말 좋아하더라고.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네. 루나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숙였지만 손은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져 있었다. 그날 밤 루나는 루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견디기 힘들어. 루리는 바로 답했다. 내일 만나자. 만난 자리에서 루리는 루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다. 은으로 된 얇은 팔찌였다. 이건 나와 너를 연결해 주는 거야? 루나는 팔찌를 차면서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좁혀왔다. 어머니가 갑자기 루나의 방을 청소하다가 루리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뒤에 적힌 글고 사랑해 루나.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표정이 변했다. 며칠 후 어머니가 루나를 불렀다. 그 여자 누구야? 루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냥 친구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친구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던데. 내가 이상한 생각하지 마. 우민준 씨랑 잘 지내. 루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루나는 루리와의 만남을 줄였다. 그러나 마음은 더 강하게 끌렸다. 루리는 루나의 변화를 느꼈다. 너 피하는 거지? 루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피했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루리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용하는 거라면 어떻게 할 거야? 루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어느 주말 민준이 루나에게 청혼했다.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다. 루나는 그 자리에서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러나 루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눈물을 민준은 기쁨의 눈물로 착각했다. 루나는 그날 밤 루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약혼했어. 루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이야? 루나는 울면서 말했다. 미안해. 하지만 루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루나를 붙잡고 말했다. 도망치자. 지금이라도. 루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루리에게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나 가난과 가족의 기대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약혼 소식이 집안에 퍼지자 분위기가 들떴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결혼 준비를 재촉했다.
드레스는 어떤 걸로 할까? 신혼집은 어디로? 루나는 매번 대답을 미루며 루리와의 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 동료 하나가 루나와 루리의 사이를 눈치챘다. 그 동료는 민준의 먼 친척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은근히 말했다. 루나 씨가 여자랑 너무 친한 것 같아. 민준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지만 점점 의심이 커졌다. 어느 날 민준이 루나에게 물었다. 너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거지?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루나는 루리와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민준이 뒤를 밟았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을 본 민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바로 루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장 만나자. 루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차갑게 말했다. 너 동성애자였어? 루나는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했다. 미안해. 나는 여자를 사랑해. 민준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럼 왜 나랑 약혼한 거야? 돈 때문이야? 루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족 때문이야. 가난 때문에. 민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제 끝이야. 약혼 파기할게. 그리고 내 가족한테도 말할 거야. 집으로 돌아온 루나는 부모님의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가 전화했어? 내가 여자랑 사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너 미쳤어. 우리 집안 망치려고.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동생은 어떻게 해? 루나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이해해주세요. 그러나 부모님은 이해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루나를 때리기까지 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서 나가? 루나는 그날 밤 짐을 싸서 루리의 집으로 갔다. 루리는 그녀를 안아주며 말했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루나는 자유를 느끼지 못했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다. 다음 날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루나는 상사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았다. 개인 생활은 자유지만 회사 이미지에 피해주지 마. 이 루나는 사직서를 썼다. 루리도 함께 사직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돈은 부족했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러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동생이 루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언니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너 진짜 나쁜 년이야? 루나는 그 문자를 보며 울었다. 루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루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은 쉽지 않았다. 루나와 루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카페 알바를 하며 생활했다. 밤에는 서로를 위로했다. 루나는 루리에게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쳤어. 루리는 웃으며 대답했다. 망친 게 아니라 시작한 거야? 그러나 가족의 압박은 계속됐다. 어머니가 루나의 새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루리를 노려보았다. 내가 우리 딸을 유혹했지? 루리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유혹한 게 아니에요. 루나가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는 루나를 끌고 나오려 했다. 집으로 돌아와. 이 이상한 관계 그만둬. 루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저는 이제 여기서 살 거예요. 그 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였다. 루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루나를 보자마자 말했다. 내가 날 죽이는구나. 루나는 울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다. 너 같은 딸은 없다. 루나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루리가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선택한 삶이야. 루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루리는 대답했다. 아픈 게 당연해. 하지만 지나갈 거야. 그 무렵 민준의 복수가 시작됐다. 그는 루나의 과거 사진을 SNS에 퍼뜨렸다. 루나와 루리의 키스 사진이었다. 댓글은 악플로 가득 찼다. 변태, 가족을 배신한 년. 루나는 충격으로 집에 틀어박혔다. 루리는 그녀를 지키며 말했다. 같이 싸우자. 두 사람은 변호사를 찾아가 민준을 고소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었다. 법적으로는 승소했지만 사회적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루나의 동생은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했지만 항상 울면서 말했다. 제발 돌아와. 루나는 점점 지쳐갔다. 어느 날 루리에게 말했다. 내가 가족을 포기한 게 잘못이었을까? 루리는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잘못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 거야? 루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1년이 지났다. 루나와 루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루나는 매일 아침 루리에게 커피를 타주며 말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루리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가족과의 관계는 여전히 멀었다. 그러나 동생이 어느 날 카페에 찾아왔다. 언니. 미안해. 엄마가 많이 아파. 루나는 동생을 안아주었다. 나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아직 루나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끔 카페 앞을 지나가며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목격됐다. 루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다. 루나는 루리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았다. 가난 때문에 이성애자로 살아야 했던 내가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있어. 루리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게 내가 만든 부드러운 삶이야. 이제 루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강해졌고 부드러웠다. 세상의 시선이 여전히 차갑지만 그녀는 당당했다. 루리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가난과 사회의 압력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지키는 것이 과연 이기적인 선택일까 아니면 용기 있는 선택일까?